사무실에 흐르던 무표정한 공기. 그 속에서 누군가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회의실은 어디인가요? 모두가 듣고도 들은 척하지 않았죠. 딱 한 사람만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친절한 말 뒤에 이어진 건 진입한테 시간 낭비할 여유가 있나? 날카로운 목소리, 그리고 가시 돋친 시선. 하지만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도 모르게 손에 든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첫 장부터 기록될 이야기의 결말을. 단 아무도 그 결말이 자신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만 빼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작은 키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사무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정장은 몸에 조금 크게 느껴졌고 손에 든 노트는 이미 여러 메모로 가득했습니다. 저기 회의실은 어디인가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이들은 모른 채 했습니다. 그때 송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은 저쪽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송 과장의 친절함에 수민의 긴장된 어깨가 살짝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큰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송 과장, 회의 준비는 다 됐나? 진입한테 시간 낭비할 여유가 있나? 오 부장이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수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마치 불량품을 검사하는 듯한 그 눈빛에 수민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게 그 중졸 신입이야? 오 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실제로는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계획대로 연기했습니다. 중졸 주제에 우리 KB전자에 들어왔다고 우쭐대지 마. 그냥 커피나 타고 복사나 하면 돼, 알았어? 오 부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바늘처럼 수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송 과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 부장님은 누구에게나 그래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수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은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누가 실제 업무를 주도하는지, 회사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녀는 조용히 모든 것을 필기했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식당으로 향했지만 수민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혼자서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송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드세요? 우리랑 같이 가요? 수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송 과장의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먹을게요. 송 과장은 어깨를 으쓱하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수민은 창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 회장인 아버지가 바쁜 회사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들, 그리고 자신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건네던 작은 선물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대기업 KB전자, 바로 아버지의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게 시작이야.
수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수미는 구석에 앉아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질문하지 않았고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눈은 회의실의 모든 역학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 부장의 강압적인 태도, 직원들의 눈치 보기, 그리고 송 과장의 미묘한 저항. 회의가 끝나고 오 부장이 수민을 불렀습니다. 야, 이수민, 회의록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알았지?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부장이 떠나자 송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첫날부터 고생이네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요. 감사합니다. 수민은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의록을 정리한 수민은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원룸은 회장 아버지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민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그녀는 오늘 하루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KB전자 첫째 날. 오 부장은 예상대로 독성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줌. 송 과장의 친절함은 아직 판단 보류. 회사 내 갈등 구조와 권력 관계 파악 중. 수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회사에서 보였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인함과 결의에 찬 눈빛으로 수민은 계속해서 타이핑했습니다. 도시락 사건 발생 가능성 높음. 오 부장의 성격상 공개적 모욕 시도할 것. 준비 필요. 수민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 다음 단계 준비 완료.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수민은 어제보다 더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책상 한 켠을 비추었지만 사무실의 차가운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죠. 출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조용히 앉아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민 씨? 갑작스러운 부름에 수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송 과장이 그녀의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회의록 정말 잘 정리했더군요. 커피 한 잔 끓여왔어요. 송 과장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수민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이 차가운 사무실에서는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커피를 받았습니다. 송 과장은 수민의 책상에 살짝 기대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처음이죠. 힘들겠지만 너무 오 부장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래요.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송 과장님은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신 거예요? 송 과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대답하려다 말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꼴이라니! 송 과장,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오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송 과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수민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송 과장이 오 부장의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 부장이 뭐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민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얼마 후 창백한 얼굴로 나온 송 과장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민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송 과장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애한테 신경 쓸 시간의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민의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송 과장의 친절 때문에 그가 공경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두 계획의 일부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갑작스럽게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팀장들이 급하게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민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국 지사와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대. 누가 데이터를 잘못 분석했대. 오 부장이 담당한 프로젝트인데. 수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은 화가 나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분명 누군가의 실수야. 데이터 분석이 완전히 엉망이었어. 오 부장의 시선이 갑자기 수민에게 꽂혔습니다. 수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너, 이수민, 어제 회의록 정리하면서 데이터를 건드렸지? 수민은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요. 전 그저 회의록만. 거짓말 마. 분명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중졸이 뭘 알겠어? 이런 일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오 부장의 모욕적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민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송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수민은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미세한 신호를 송 과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실수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수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오 부장은 코웃음을 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경영학 서적들과 외국어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과 CEO의 조건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에게는 익숙한 분야였습니다. 수민은 노트북을 켜고 오늘의 사건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오 부장, 예상대로 실수를 남에게 전가함. 송 과장, 도움을 주려 했으나 압력에 굴복. 회사 내 책임 전가 문화 확인. 다음 단계로 진행 준비 완료. 창밖을 바라보며 수민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회사 문화를 알고 계실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제 도시락 사건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수민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공들여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요리 솜씨로 정성껏 만든 불고기와 몇 가지 반찬들을 예쁘게 담았죠.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그날이었으니까요. 그녀가 예상했던 도시락 사건이 일어날 날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이수민 씨. 출근하자마자 송 과장의 인사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수민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송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서요. 수민의 말에 송 과장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 부장이 큰 소리로 회의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팽팽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전날보다 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 부장은 계속해서 누군가의 실수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수민은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지만 수민은 자신의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불고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혼자 먹어요? 송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먹을래요? 오늘은 제가 많이 준비해왔어요. 송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 부장이 팀원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 부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오 부장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송 과장, 이게 뭐야? 이런 중졸애하고 같이 밥을 먹어? 송 과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손은 조용히 코트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장님, 그냥 같이 식사를. 식사! 이런 쓰레기 같은 도시락을 먹는다고? 우리 회사 체면이 뭐가 되겠어? 오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심으로 부끄러웠던 건 아니었지만 상황에 맞는 연기는 필요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수민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 부장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런 중졸이 우리 회사 이미지를 깎아내린다고! 그리고 일어날 것이 일어났습니다. 오 부장이 수민의 도시락을 집어들더니 그녀의 머리 위로 거침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따뜻한 불고기 국물과 밥이 수민의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그리고 깔끔한 정장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음식물을 느끼며 그녀의 눈에서는 진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송 과장이 황급히 휴지를 가져왔지만 오 부장이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냥 내버려둬! 이런 애는 이런 취급을 받아 마땅해! 오 부장이 떠난 후 사무실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수민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구경할 뿐이었죠.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 통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송 과장이 조용히 다가와 휴지를 건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괜찮아요. 수민이 그의 말을 자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이상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옷을 대충 정리한 수민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빛났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하고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단계 완료 증거 확보. 그날 밤 수미는 자신의 원룸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 통화창이 열리고 외국인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땠나요? 수민 씨,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외국인 남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곧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수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사건 이후 수미는 더욱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심지어 송 과장조차 거리를 두는 듯했죠. 그녀는 이제 회사의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눈은 여전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중요한 손님이 온대. 외국인 컨설턴트라던데?
회장님이 직접 초청했다는 소문이야. 수군거림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수민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 시간이 왔구나. 오전 10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3명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인 이창호, 비서실장, 그리고 금발의 외국인 남성. 그는 분명 어젯밤 수민과 화상 통화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이클 윌슨 씨를 소개합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의 전문가로 앞으로 몇 주간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회장의 소개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민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미세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 부장이 급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나치게 친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윌슨 씨,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 부서의 책임자 오태성입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오 부장의 아첨하는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수민은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오 부장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시선은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는 송 과장에게 향했습니다. 아, 그리고 송 과장님이죠. 당신의 보고서에 대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대화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송 과장이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 일행이 회의실로 이동한 후 사무실은 다시 소곤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민은 조용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귀는 모든 대화를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마이클이 혼자서 사무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수민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수민 씨, 맞나요? 수민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직원들의 시선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외국인 컨설턴트가 중졸 사무보조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KB전자에서의 경험은 어떤가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수민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민의 컴퓨터 화면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흥미롭군요. 나중에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이 떠난 후 오 부장이 급히 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일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함부로 회사 일에 대해 말하지 마! 특히 내가 겪은 일들은 절대 언급하지 마! 알았어? 수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부장이 떠난 후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함정에 빠져들고 있군요. 오후 회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송 과장이 조용히 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심해요. 오 부장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수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송 과장은 잠시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퇴근 시간 10분 전 수민의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수민 씨, 회장실로 와주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민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요. 네, 지금 바로요. 수민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사무실 전체가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송 과장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민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모든 사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왔어. 회장실 문 앞에 선 수민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회장과 마이클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B전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강당으로 전 직원이 소집되었다는 공지가 내려온 것이죠. 수민은 어젯밤 회장실에서의 대화를 떠올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체 소집이라니. 회사 구조조정 아니야? 외국인 컨설턴트가 온 걸 보면 불안한 수군거림이 직원들 사이에서 번졌습니다. 송 과장이 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회장님을 만났다면서요? 수민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 과장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 부장은 유난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이수민, 어제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수민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오늘 발표를 기다려보세요. 부장님. 수민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십시정각 대강당은 전 직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회장과 마이클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민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KB전자는 지난 몇 년간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 문화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했죠.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인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혁신을 이끌어갈 신임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마이클을 향했지만 회장의 다음 말에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임 전략기획실장은 지금까지 사무보조로 일해온 이수민 씨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멈추고 뒤를 돌아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송 과장은 놀란 듯하면서도 어딘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주눅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죠. 단상에 선 수민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사무보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KB전자의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죠. 그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수민이 경험한 회사 내 문제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학벌 차별, 권위주의, 책임 전가, 집단 따돌림. 이런 문화 속에서는 혁신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수민의 날카로운 분석에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회사 위기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제안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오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중졸 사무보조가 어떻게? 회장이 손을 들어 오 부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수민 씨는 중졸이 아닙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경영학 박사죠.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수년간 일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딸입니다. 회장의 말에 강당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중의 충격이었습니다. 오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수민은 제 뜻에 따라 아무도 모르게 평사원으로 입사해 우리 회사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마이클은 수민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죠. 수민은 마이클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수민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 부장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오 부장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력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언젠가는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오 부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KB전자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민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두려움, 존경,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민은 이제 넓은 창문이 있는 전략기획실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녀의 학위증과 수상 경력이 걸려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몰래 작성했던 노트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송 과장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송 과장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수민, 아니, 실장님. 수민은 따뜻하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그냥 수민이라고 불러도 돼요. 앉아요, 송 과장님. 송 과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수민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당신이 회사에 오기 전에 당신을 도와달라고 하셨죠.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에게 친절했던 거군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임무였을지 몰라도 당신의 용기와 인내에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오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친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수민은 송 과장에게 눈짓했고 송 과장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앉으세요.
오 부장님, 오 부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난번 본 그 사진을 꺼내 수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민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오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은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고졸이었어요. 대학에 갈 형편이 안 되었죠. 공장에서 일하며 독학으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면접마다 학벌 때문에 거절당했어요. 수민의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오 부장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사가 제 능력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을 일했죠. 하지만 결국 승진해서 밀렸습니다. 학벌이 없으니 여기까지라는 말을 들었죠. 오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맹세했어요. 내가 능력으로 올라가면 절대 학벌 같은 것에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수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오 부장의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제가 가장 싫어하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제 당신을 통해 깨달았어요. 수민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바깥을 바라본 후 그녀는 오 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 부장님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그 한마디가 오 부장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고? 아니면 더 심한 처벌? 수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그녀의 계획이 담긴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는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준비한 회사 문화혁신 프로젝트예요. 오 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 부장님처럼 경험이 풍부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한 능력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주시겠어요? 오 부장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수민이 내민 파일을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함께 일하자는 제안입니다. 수민의 말에 오 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수민은 아버지인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잘했어. 수민아. 내가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다니. 아버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직접 나서지 않으셨나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내부에서 변화를 만들기 어려울 때가 있단다. 내가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바랐어.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6개월 후 KB전자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수민의 리더십 아래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오 부장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끌었고 송 과장은 혁신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서 수민은 오 부장과 송 과장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실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수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KB전자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처럼요.